한반도를 뒤흔든 1129일간의 전쟁. 그렇게 지워지지 않은 상처들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이게 총알이 박힌 흔적들이랍니다.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무섭죠. 첫 방아쇠가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폭격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게 기억이 아주 지워지질 않죠. 우거져서 벌을 헤치면서 앞으로 낙동강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한 끼. 그 70년의 기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땐 누구라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강가로 놀러 나왔고 어른들은 농사일로 바쁜 그저 평범한 초여름이었죠. 저 앞에서 진짜 벌거벗고 수영하고 이제 놀기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랬었는데요. 38선이 마을을 가로지르며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던 이곳 백항마을도 사람 살이는 별반 다른 게 없었답니다. 우방은 뭐 북쪽이고 아랫방은 남쪽이고 이러한 식으로 다 갈려 나가는 집도 있고 또 뭐 대문하고 이제 안치하고 갈린 집도 있고 그 생구대에 모여가지고 뭐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나 그 전에 옛날 한 동네 살았으니까는 그냥 같이 거기서 빨래하고 뭐 또 뭐 이야기도 하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서 벼가 자라기 시작하던 그때 38선은 더 이상 넘나들 수 없는 금단의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심상치 않은 총성을 제일 먼저 들은 건 이 마을 분들이었다죠. 놀이터였고 일터였던 곳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난 그때 남의 집 가서 모를 했어요. 어디 모내는데 보니까 그냥 무산 쪽에서 피란맨이 그냥 막 쏟아서 올라와. 그 물어보니까 인민군 쳐들은데. 아침에 화탕짱짱 하고 그냥 포가 막 떨어지고 야단나서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민군이 새까맣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보트에 써가지고 그냥 또 내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더라냐면 저 문산까지 가서 지나가서 가니까 피란민이 돌아와. 저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벌써 저 한강 건너갔어요. 인민군이 서울 다 들어가 덤벼갔으니까 가지 못한다. 돌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도로 빠꾸 해서 왔죠. 생각하면 참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처 피날 나갈 틈도 없이 발이 묶인 사람들에게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만 남겨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올게 없으니까 이런 거 따가지고 먹고 그냥 싱아도 뜯어먹고 별짓 다 하지. 에이, 말도 마라. 내가 잊어버리겠으니까 그렇지 지금 다 생각이 나면 그 한이 없어. 에이,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지금 생각해. 생으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린 후 호박잎에 싸서 익히면 향긋하고 달짝지근한 게 먹을만 했답니다. 꽃을 구워 먹는다니 지금 보면 참 낭만적인 풍경입니다만 꽃잎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기억이 마냥 달달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아카시아 꽃이 천연 항생제라며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죠. 찌찌개 괜찮아. 맛있어. 세상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꿀이 들어있거든. 달달 찍어놓은 그것이 나와. 쌀은 언감생심, 수수나 보리 같은 곡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갈아서 가루를 내어 풀처럼 죽을 쑤어 먹곤 했습니다. 나물이 어딨어? 나물도 없죠. 왜 이렇게 나물이 없어? 몰라요. 왜 없는지. 아니 다 폭격 맞아서 다 타고 뭐가 있어. 산도 다 타고. 멀겋게 순 수수 프랭이에 아카시아 꽃 몇 개 올리면 그래도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곤 했습니다. 풀뿌리조차 얻기 힘든 겨울엔 소금만 넣고 국을 끓이곤 했답니다. 고추라도 썰어 넣으면 그걸로 충분했다죠. 아유 짭짤하고 얼큰하고 맛있어. 아유, 너무 짜. 아니에요 짭짤하고. 아유 왜 이렇게 짜게 끓였어 그래. 그럼요 겨울에 소금국만 먹었어. 콧날이 시큰해지도록 맵고 지독하게 짠내나던 시절의 음식입니다. 거기 포탄도 많고 있는데 백학마을은 전쟁 내내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격전지였답니다. 네. 이거 그 당시 전쟁은 군인들만의 몫은 아니었다죠. 많이 해서 날르고 그러신 거죠? 거기서 주로 포탄 날르고 시레이션 군인 식량, 물통, 또 어떤 때는 또 야전 식당에서 더운밥 그걸 한 거 그걸 또 저 밥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도 날르고 탄약 날르고 박격포탄 그거 날르고 그거 뭐 별거 다 했어요. 지게에 보급품을 싣고 전투 현장을 누비던 노무단, 일명 지게부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의 인지라 최전방까지 보급품을 전달하는 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일이었다는데요.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잠 못 자고 저 고생을 하고 전쟁이나 했지 노무자들은 뭐 부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까지 갖다 줘요. 나 이거 옷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저 옷 좀 꼬매달라고 그러면 옷 가서 꼬매다가 저렇게 저녁 먹을 때 갖다 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죽는 것도 노무자가 더 많이 죽어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아군과 적군이 뒤바뀌는 치열한 고지전. 지게부대가 가져다준 탄환과 식량은 전장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장 기다렸던 전투 식량이 바로 이 주먹밥. 인근 마을에선 매일 주먹밥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죠. 옛날에 6.25 때 점심먹고 많이 만들어 보셨죠? 밥과 소금만 있으면 만들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 군인들뿐 아니라 피난민들에게도 주먹밥은 필수 식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신문지 같은 종이에 싸서 지게에 싣고 산을 올랐다는데요. 한 끼에 주먹밥 하나. 여름엔 쉰내가 나기도 하고 겨울엔 얼어붙기가 일쑤였다죠. 맛있어. 또 이제 밥이 얼었다고 해서 불을 피워놓고 이거 넣게 먹지도 못해. 불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 연기가 나니까 저기서 박격포를 먹는 거야. 연기 나니까 여럿이 있다 해가지고 박격포를 먹으니까 연기도 못 피우니까 불도 못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오른밥 한 덩어리 붙들고 있을 때 해가 나면은 할아버지 온 것보다 더 반갑고 서걱거리는 언 주먹밥 한 덩이에 힘을 내고 소금국에 불행이죽도 감사하며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보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악을 쓰는 사람, 길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매일 운동한다고. 오래 살라고. 그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면 참 아득합니다. 전쟁 때 제가 11살 때 피난을 가는데 근데 가다가 한 모퉁이에 인기척이 나길래 이렇게 봤더니 장교복을 입은 인민군인데 뭐 피도 안 보이고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모자는 없고 뭐가 손짓을 이렇게 하는데 물을 달래는 건지 먹을 걸 달래는지 막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한쪽 공이. 근데 그걸 보고선 저희들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이렇게 쳤죠. 그래 이렇게 휙 쫓아서 가는데 눈물이 그냥 콱 쏟아지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물 한 모금 못 주고 그것이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 그냥 돌아선다는 게 어린 나이에도 뭔가 크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아픈 기억이죠. 다시는 그런 기억이 없어야죠.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전쟁은 모질고 잔인했습니다. 이걸로 국화만 썰을까요? 국화하고 안 걸 백합하고 같이 섞어가. 오랜만에 꽃집을 찾았다는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뭐 그냥 꽃이라면 다 좋아요. 집사람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샀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 은은한 백합꽃 향기에도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 혼자 나이가 들어버린 그가 고개 숙여 인사를 전합니다. 1년 만에 왔네요. 한 1년 다 안 됐네요. 포항여중작전이라고 아십니까? 포항여중작전에 그 71명에서 그 인민군 2개 사단 또 특수부대 766부대와 같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죽고 많이 전사하고 많은 시간을 장시간에 걸쳐 싸운 데가 포항여중이에요. 50년 8월 포항은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여중에서 벌린 12시간의 사투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디딤돌이 됐고 포항 시민들의 안전한 피난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정작 포항여중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같이 천당에서 살자고. 이 안에 이 봉 안에 우리 동료 48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손주용 씨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죠. 갈 때 어머님만 좀 찾았고요. 무섭죠. 첫 방아쇠가 무서워요. 눈물이 지금도 자꾸 억제하고 있는데 눈물 나죠. 전 여기보다도 포항이 더
가면 더 어려워요. 힘들고. 지금도 빠르면 한 달에 한 2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그때 그 꿈을 꾸게 돼요. 아주 힘들어요. 전쟁 꿈. 70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한 그날의 악몽. 그때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당시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했던 71명은 모두 어린 학도병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낙동강의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벌였지만 문제는 부족한 병력. 수많은 학생들이 펜 대신 총을 잡았고 짧은 훈련을 마친 후 군번도 없이 전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장사리, 이곳을 배경으로 만든 한 영화 덕분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날의 전투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이거요? 이거 저긴다서 학생들이야, 학생. 학생? 응. 내가 그때 여기 왔어. 내가. 진짜요? 진짜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다. 그때 내가 내라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전쟁은 영화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들의 나이도 고작해야 17, 18. 근데 여기 오면 우리 동료들이 뼈가 나라를 구하겠다며 총을 들었지만 전쟁도 죽음도 알 길 없었던 소년들은 그렇게 거친 운명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9월 15일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 또 하나의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명령 174호. 장사리 고지를 탄환하라.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북한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영문도 모른 채 배에 올랐던 772명의 학도병은 폭풍과 싸우며 무리한 상륙작전을 펼쳤고 수많은 목숨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희생을 딛고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동료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육지에 내린 뒤에도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주어진 식량이라고는 미숫가루와 건빵, 사흘치가 전부. 그런데 그것마저도 온전치가 못했다죠. 그날 기상 악화가 돼가지고 그때 새벽 4시에서 5시가 이게 4~5m 정도의 파고가 올랐어요. 그걸 들어 쳐보니까 파도가 나를 상륙시킨 거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상륙된 거야. 전심한 그 배낭 안에 미숫가루 건빵이 전부 뭐 소금물이 젖어나노. 나는 그 결국 그걸 가지고 음식 떼왔어요. 배고플 때 그걸 가지고 억지로 먹었다가. 바닷물에 젖은 미숫가루라도 우물우물 씹어 넘기니 그제야 허리가 펴지더랍니다. 그때는 아무리다가 좀 짜봤는데 지금은 싱겁으로 뭐. 자, 한 그릇 먹고 돌격한다. 짜고 비릿한 미숫가루와 건빵에는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식량도 없고 보급도 어려운 상황. 그때부터는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답니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허기를 채웠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씻을 것도 없이 그냥 흙만 툭툭 털어내고 생으로 씹어먹곤 했답니다. 그때가 다행히 9월이라 밭에 남아있던 고구마와 감자가 가장 좋은 끼니가 되어주곤 했다는데요. 하지만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숨막히는 전쟁터. 맛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뭐든 먹어야 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전쟁이라도 안 먹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먹고 전쟁해내나 뭐라도 입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견디러 나가고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어쩌다 밀가루 같은 곡식을 발견하게 되면 최고의 횡재였습니다. 너도 나도 손 걷어붙이고 수제비라도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그날이 생일 같았다죠. 밀가루를 그냥 구하는 거 아니고 피난 다 갚고 없으니까 민가에 가서 장단지 들세우면 나오니까 그래 그 말하자면 후배 왔는 댁이죠. 네, 물론 수제비라도 먹을 수 있는 행운이 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를 여니 막 된장이 막 꽉 들었는 거야. 얼마나 배고픈지 이 손으로 가서 된장을 그냥 막으면 쩌배시 막 속이 막 따가워 죽겠어요. 된장을 퍼먹구나. 그래 하는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담남에서 인민군이 따발총 가는 게 나를 보고 인민군 진짜 딱 보니까 인민군 보고 옷을 입었어요. 아 그래 갑자기 딱 엎드리니까 갑자기 먹었던 그 된장이 말이야 입으로 팍 그 쏟아지네. 배고프. 그래가지고 그 후에 내가 서로 막 급히 기가지고 총을 막 쏘지. 그래도 안 맞는 게.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 먹었던 이 된장 맛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배고픔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 붙잡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어린 학도병에겐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한 16세가 아니에요. 근데 집에 난 17살인데 네 나이 이제 겨우 17살도 안 돼. 네 말이 중학교 3학년 니를 왜 보내노? 안 된다. 그 보면 마음도 안 가요. 엄마 아버지 생각이 막 말도 못하니 울기도 많이 울.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이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걸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났습니다. 전쟁이란 참혹한 시간 속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먹었던 그 눈물겨운 한 끼 한 끼를 새삼 떠올리는 이유. 그건 아마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고 또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